개선해 프로야구 투나. 자, 어서오십시오.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슬슬 연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어머님이 연말 모임을 슬슬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집이 비어서 날도 춥고 해서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합니다. 어제는 제가 온통 삼성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온통 기아입니다. 근데 기아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게 약간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얘기하기보다는 오늘은 하나만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통합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실 기사는요, 이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정우 선수가 WBC에 가면 본인의 백넘버인 51번을 문현빈 선수에게 양보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 워딩에 딱 나오지만 내 고유 번호를 대표팀에서 사용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껴봐라. 나는 얼마든지 느껴봤고 느끼고 있으니 어린 될성부른 떡잎인 문현빈 선수에게 너도 소속팀에서 51번이잖아.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 이번 대표팀에서는 네가 51번 달고 한번 뛰어. 이정우 하면 5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그 고유 넘버를 후배한테 양보한다. 그러니까 문현빈 선수가 굉장히 영광이죠. 저런 선배가 있나? 정말 뭘 바래서 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자부심, 자긍심,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런 걸 느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시상식에서 이정우 선수가 시상식 참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참 속 깊다 이 친구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테니까 잘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재환 선수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언론에 김재환 선수가 SSG에서 관심이 있고 얘기를 들어보겠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SSG가 구장도 작고 그리고 김재환 선수가 SSG에 가면 SSG의 팀 색깔과 잘 어울리는 장타 위주의 그런 야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SSG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에레디아 선수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에레디아 선수가 분명히 좋은 선수인데 조금 SSG가 좀 답답하잖아요. 공격이. 그래서 뭔가 SSG에 필요한 그러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뽑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OPS 유형의 선수를 뽑겠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김재환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 외국인 선수의 모델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될지까지도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연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구단 관계자한테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팀의 성격 그리고 야수의 스타일 그리고 이 SSG 타자들 야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야구의 색깔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동해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SG가 일단 1차적으로 김재환 선수가 갈 수 있는 그리고 김재환 선수한테 관심이 있는 팀으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세 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으나 첫 번째가 SSG였고 두 번째가 지금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롯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마무리 캠프 도중에 김태형 감독님이 잠깐 들어왔었다가 그때 박찬호 선수 계약에 대해서 실패가 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며칠 전에 감보아 선수와 레이에스 선수에게 보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너희랑 재계약할 의사 있으니까 알고 있어 그렇게. 그거 말고는 지금 어떠한 것도 밖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1일자로 김재환 선수가 공식적으로 모든 팀들과 협상이 가능한 그런 날짜였는데 제가 롯데도 김재환 선수가
갈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로 뽑았던 이유는 일단 김태형 감독이 있고, 두 번째는 롯데가 외부 FA를 지금 다 보강을 한 명도 안 했기 때문에 보상 선수에 대한 부담이 없는 김지한 선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건 롯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숙제와 첫 번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김지한 선수의 영입이 1순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죠. 하자라고 하면 해야죠. 근데 팀을 빌딩할 때 가장 우선적인 건 일단 투수 쪽이잖아요. 더군다나 롯데는 감보아 말고 아예 외국인 투수에 대한 지금 어떠한 얘기도 없고 아시아 쿼터 쪽도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투수 쪽을 먼저 메이드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김지한 선수가 오네 마네를 논하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롯데의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돈을 쓰기가 어려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가 3명의 FA 선수를 데리고 올 때 제가 막 유상증자하고 막 이랬었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런 목돈을 빵 하고 썼는데 효과는 민망할 정도잖아요. 그러니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아서 기는 거죠. 거기에 올해 만약에 성적이라도 났으면 떳떳하게 목소리 크게 남자답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으나 그게 안 됐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조용히 몸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똥줄 타는 건 제가 봤을 때 김태형 감독님이에요. 돌아가는 분위기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이름값에 이제 스크래치가 나고 있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구단주가 아닌데. 가장 머리가 아플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기아입니다. 오늘 스포츠 조선에서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자분도 혹시 기아가 김지한 선수를 데리고 갈 가능성이 있나? 라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본 거죠. 근데 저랑 비스꾸무리해요.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지한 선수가 만약에 최용우 선수가 아직 오피셜이 안 났으니까 이적을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좋은 타자들이 있지만 박찬호 빠졌어? 최용우 빠졌어? 아직 양현종 선수 사인하기 전이야? 조상우 선수 얘기도 없어? 뭔가 기아는 철저하게 안 할 겁니다 라는 분위기, 계약과 계약을 안 하는 걸로 딱 나눈다면, 미계약으로 나눈다면 분위기가 지금 미계약 쪽으로 다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주력 하지마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과연 그랬을 때 서울은 계속해서 단독으로 본인들이 최용우 선수가 간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최용우 노친이라고 이제 확언처럼 따옴표까지 붙여놨어요. 서울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선 팬심을 잡을 수 있나? 양현종 선수를 잡는다고 해도 이번에 최용우 선수가 간다라고 이제 오피셜이 났어요. 그러면 진짜 이 팬심을 그래도 잡는 건커녕 그게 어떻게 될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뭐라도 할 겁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지한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하나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근데 기아가 지금 롯데와 함께 가장 우리나라의 인기팀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팀인데 아주 묘하게 입장이 비슷합니다. 팬 여러분들의 기대치와 팬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약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올해 롯데하고 기아는요, 아마 연봉 총액이 총 버짓이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FA 계약도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말고 없잖아요. 이준영. 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구단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후려칩니다. 뭐를? 선수들의 몸값을. 그 몸값을 후려치면 전체 버짓이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 사인 받기가 편해요. 운영비를 그룹에다가. 오히려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 나면 오히려 머리 아픕니다. 왜? 운영비가 쭉 올라가거든. 그래 지금 기아는 가지고 있는 총알은 요만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요만큼 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 이 친구 저 친구 다 잡는다? 불가능. 제가 봤을 때 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박찬호 선수를 만약에 잡았잖아요. 그랬으면 남은 FA 중에 양현종, 최영우 2명 중에 1명 잡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몰라라. 제 예상은. 근데 박찬호를
안 잡고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영우한테도 배팅을 하고 양현종한테도 어쨌든 배팅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거의 그 수준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아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버짓이 상당히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최영우 선수도 기간이 됐든 돈이 됐든 뭔가 이게 뭐지? 나 이 정도는 내가 요구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인간적인 부분까지 야 내가 기아에서 한 게 있는데 양현종 선수는 더 그럴 거야. 내가 기아에서 한 게 있는데 1+1 예를 들면 2년도 아니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돈을 떠나서 뭔가 조건에서 나한테 개런티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안전장치를 걸라고 하는 거지 팀에서.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대 녹록치 않다. 양현종 선수랑은 뭐 협상이 지금 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분위기 보면 그동안 협상 내용이 좋았으면 분위기가 좋았으면 더 빨리 나왔겠죠. 그러니까 기아도 지금 팬심에 대해서 분위기 파악을 왜 모르겠습니까? 양현종은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양현종을 잡자니 딜레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양현종 선수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좋은 5선발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예요. 근데 그런 선수가 팀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한테 진짜 선발도 보장해야 되고 액수도 보장해야 되고 연수도 보장해야 되고 연수, 계약 연수 사실 그거 부담되거든요. 솔직하게. 맞잖아요. 냉정하게.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확실히 기아가 지금 대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안 해. 이런 분위기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그룹 분위기에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니까 그건 뭐 우리나라 프로 구단의 생리입니다. 아무튼 오늘 야구 소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무튼 기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한두 번씩은 다 겪습니다. 어느 팀이든지 간에. 과도기.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어쩔 수 없죠. 성적이죠. 성적에 의한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는 곧 뭐 프로니까 머니로 투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의 기아 타이거즈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기아가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야구 투나잇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